자, 비판하기 악습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인간들은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계속 평가를 합니다. 그 인간의 카테고리화라는 게 있죠.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인간은 수시로 계속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하죠. 아까 우리 이전에 상담 시간에서 이야기를 해 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A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지 B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갖다가 판단을 해야겠죠? 그렇죠? 이거 갖다가 카테고리화라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카테고리화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얘기를 해 드렸기 때문에 예. 범주화. 예. 예를 들면은 혈액형 ABC, AB형, 뭐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런 걸 카테고리화라고 해요. 왜냐면 상대방을 내가 규정 지어 놔야 되거든. 예. 그래야지 대하기가 편하죠. 예를 들면은 슬라임 님이 내가 생각하기엔 되게 착한 어린 학생으로 생각을 했어. 근데 그 착한 어린 학생 갖다가 내가 머릿속에 저장을 해 놓는 걸 카테고리화라고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슬라임 님은 A라는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저장을 해 놓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변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 가지고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인간은.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이죠. 예.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비판하는 행동은 너무 많이 평가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평가를 하는 것 갖다가 너무 많이 평가를 하는 걸 비판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여자에게 접근하기에 너무 못생겼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갖다가 나쁘게 비판하는 거죠. 나는 너무 못생겼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를 싫어할 거야. 아, 이 남자가 너무 잘생겼어. 외모도 짱이고 우리 인기가 너무 많아. 아, 내가 괜히 들이댔다가 까이면은 완전 개쪽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그죠?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평가를 갖다가 나쁘게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예.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외모에 대해서 비판을 해 봤자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버리는 것뿐입니다. 예.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거절할 기회를 주기도 전에 스스로를 거절한 거죠. 예. 거절할 기회를 주기도 전에 스스로를 거절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거절을 피하려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더 빨리, 어떻게 보면 더 고통스럽게 이제 거절을 당하는 꼴이 돼 버리는 거죠. 예. 자, 스스로에 대한 비판은 또 우리를 되게 나약하고 불안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이제 부정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보여주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되게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 나는 못났어. 나는 부족해.'라고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분위기가 되게 뭐 밝은 분위기가 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두운 분위기가 나겠죠. 그죠? 아무도 그런 사람이랑 어울리고 싶지 않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비판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발전 형태로 이걸 타당한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당화해요. 예를 들면은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나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너 이것밖에 못해?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 너 더 잘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막 더 자기를 채찍질하는 것 갖다가 합리화해요, 자기를 비판하는 행동을. 예. 하지만 절대 그런 행동을 해 봐야, 자기 비판을 하게 되면요, 제가 늘상 얘기해 드리지만 자아 존중감을 떨어뜨릴 뿐이지 절대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지지 않아요. 예. 일시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 자, 다음 세 번째, 우리 다음으로 배워볼 악습은요, 비난하기.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존감을 높이고 싶다면요,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 누구라도 비난하고자 하는 욕구를 버려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어떤 부정적인 점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탓하게 되면요, 부정적인 느낌들이 생겨나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여자에게 혹은 어떤 남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나 남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내가 망쳐 버렸어. 난 너무 어리석었어. 아 나는 그 여자는 나를 싫어하는 걸, 그 남자는 날 싫어하는 걸 난 너무 못났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꾸 탓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타인을 비난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 멍청한 놈 같으니라고 감히 날 거절해? 아 쟤는 게이야 게이. 응? 게이인 게 분명해. 어차피 내가 아까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어떻게 보면 쪼금 성급하게 상대방에게 들이댄다라는 신호를 보냈을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거든. 그랬을 때 우리는 좀 기다렸다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들이대면 돼요. 근데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면은 그 순간 기회가 그 모든 관계가 끝나 버립니다. 그죠? 예. 진짜 내가 좀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이 넘치는 남자라면요. '아 상대방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물러나서 다음번에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다음번 기회를 기다리면 되는 거죠. 예. 어차피 기회는 또 찾아오는 거예요. 예. 한 번 가면 영원히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예. 자 다음으로 배워볼 거는 이제 경계하기라는 악습이요. 예. 경계하기라는 학습은 제가 저번에도 알려드렸었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계하기라는 학습은 뭐냐면 이건 진짜 최악의 행동이에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경계하기라는 건 뭐냐면 모든 상황에서 내가 가능한 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걱정을 하게 만들죠.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내가 좋은 상황이잖아. 근데 항상 어두운 측면을 바라보죠. '아 얘랑 갑자기 얘가 날 싫어하고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걸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걱정을 해 가지고 해결이 될 거면요 걱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걱정을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자멸적이고 시간 낭비고요. 피곤하고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떠날까 봐 걱정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는. 예. 근데 항상 예 그 생각이 현실이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정말 자기가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 나는 뭐 한 거예요? 내 좋아하는 여자친구나 아주 사랑하는 내 남자친구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떠나지 않게.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상대방을 계속 감시해야 돼요. 예. 기본적으로. 감시하는 행동. 예. 상대방을 계속 연락을 해 가지고 계속 떠나지 못하게 감시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여자친구나 나의 남자친구를 혹시 또 데리고 갈 수도 있으니까 걔네들을 못 만나게 구속하고요. 감시해야 돼요 또.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대방에게 또 물어봐야 돼요. "너 난 진짜 좋아하는 거 맞아? 나 확실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감시해야 또 마음을 감시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감시하게 되면요. 상대방은요. 이게 살아있는 감옥이 되는 거죠. 예. 미저리죠, 미저리. 말 그대로. 그죠? 살아있는 감옥입니다. 예. 이런 방식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일이 제일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었으면은 잘 지냈을 문제를 걔가 계속 의심하고 집착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에서 "아 너랑 신뢰도 없고 너 너무 사람 지치게 한다. 너랑 그만 만나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제일 일어나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제일 먼저 현실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 드리는 게 좋은 긍정적인 생각하시라고. 슬기 님도 그렇잖아요. 긍정적인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볼 것은 이제 무기력함이라는 이제 악습입니다. 네.
무기력함. 무기력함은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느낌들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난 그 일을 해낼 수 없어. 난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무기력한 습관에 빠져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탐닉에서 했던 것과 같은 행동을 하시면 돼요. 탐닉에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상대방에게 우리가 수동적인 언어를 갖다가 능동적으로 바꿔봤었죠. 예, 그 행동을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악습이라는 게 계속 반복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무기력함은 따로 배울 필요가 없이 탐닉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면은 그 피동적인 느낌을 긍정적인 방향,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일이에요. 자, 여기까지 배우고요. 악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